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눈부셨다. 빌딩 숲 사이로 번져가는 네온사인, 늦은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제작국 스튜디오. 스태프들의 분주한 발걸음, 다음 스케줄을 확인하는 매니저의 다급한 목소리. 모두가 알던 그날 밤의 주인공은 인기 트로트 스타 손빈이었다. 음원 차트 상위권, 전국 콘서트 매진, 예능 섭외 요청이 쏟아지는 이름. 하지만 바로 그날, 그 화려함의 정점에서 그는 누구의 스타도 아닌 오직 한 사람의 손자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그날의 선택이 한 시골 마을 전체를 울게 만들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 시작은 믿기지 않을 만큼 짧고 단순한 한 문장이었다. 용빈 씨, 할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대요. 계속 용빈 씨 이름만 부르신다네요. 매니저의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하려 애썼지만 이미 끝부분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대기실을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는 그 한 문장 이후 그대로 얼어붙었다. 메이크업 브러쉬가 허공에서 멈췄고 스타일리스트의 손은 옷깃 위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화면에서는 여전히 그의 히트곡 뮤직비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정작 그 노래의 주인공은 땅에 떨어진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금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겨우 입술을 떼고 물어봤지만 그는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병상에 누워 자신을 부른다는 말은 언제나 마지막과 함께 오는 문장이었다. 회사 회의실에는 곧바로 비상이 걸렸다. 새벽 첫 방송 녹화, 점심시간 광고 촬영, 오후 지방 콘서트, 밤에는 라이브 라디오 생방송. 이미 계약된 출연료, 광고주와 방송사, 공연 기획사, 수천 장의 예매 티켓까지 수많은 숫자와 이해관계가 하얀 스케줄표 위에서 정신없이 뒤엉켰다. 지금 내려가시면 내일 스케줄 다 무너집니다. 방송사랑 약속도 있고 콘서트 예매자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모두 맞는 말이었다. 스타 손빈의 하루는 이미 한 사람의 감정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톱니바퀴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었다. 그가 바라보는 방향, 그 눈동자 속에 떠오르는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무엇인지만이 중요했다. 약속은 무대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침묵 끝에 손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기엔 충분했다. 나 할머니한테 먼저 약속했어요. 성공하면 제일 먼저 자주 내려가겠다고. 방송사랑 광고주랑 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할머니랑 한 약속이 제일 먼저였어요. 지금 안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순간 회의실 안은 고요해졌다. 손해라는 단어, 이미지 관리, 시청률, 조회수, 계약 위반, 손실 보전. 회의실 공기를 떠다니던 온갖 숫자와 계산들이 그 한 문장 앞에서 힘을 잃었다. 다들 알고 있었다. 오늘 그가 선택하는 것이 단지 스케줄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결국 회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다 책임져 볼게요. 대신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플래시도, 팬들의 함성도, 카메라도 없었다. 그 흔한 유튜브 촬영 스태프조차 타지 않았다. 오로지 운전석의 기사와 뒷좌석에 앉은 한 사람. 오늘만큼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철저히 사적인 여정이었다. 기사님, 오늘은 우리 둘만 가요. 촬영도, 기록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늘은 가수 말고 그냥 손자, 손빈이로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조그만 상자 2개를 품에 안았다. 오래전부터 할머니께 드리려고
마음속에만 품어두었던 선물 상자 하나. 그리고 매니저를 통해 급히 전해받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갔다는 나무 상자 하나. 아직 열어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 상자 안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거라는 예감이 형체 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고속도로 위 간판들은 하나씩 뒤로 밀려나고 도시의 네온은 어느새 까만 유리창 너머의 점으로 줄어들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고 계세요. 나 지금 가고 있어요. 할미, 나 가고 있어요. 그는 같은 말을 수십 번 되뇌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다짐은 어느새 기도처럼 바뀌어 있었다. 몇 시간이나 달렸을까?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살짝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내비게이션 화면에 익숙한 지명이 떠올랐다. 경상남도 하동군. 그가 태어나고 자라던, 이름만 들어도 흙냄새와 강바람이 함께 떠오르는 그곳. 차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을 때 그는 한동안 참은 손잡이를 잡지 못했다. 전 세계 수천 명 앞에서 노래를 불러도 떨리지 않던 손이 지금은 문 하나 열지 못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분명 익숙한 것들이었다. 안개가 얇게 깔린 논, 아직 문 열지 않은 동네 슈퍼, 버스 시간표가 반쯤 지워진 낡은 정류장, 글자가 바랜 간판.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변한 건 마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다. 손빈 씨, 다 왔습니다. 기사의 조용한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래, 오늘은 스타 아니고 그냥 손자다.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려 골목길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새벽 공기가 얼굴을 차갑게 스쳤다. 그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깨우는 듯했다. 골목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오래된 기억들이 발목을 잡듯 떠올랐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대신 머리 위로 두 손을 얹고 뛰어가던 그때, 뒤에서 우산을 들고 따라오던 할머니의 손. 겨울이면 군고구마를 쥐어주며 우리 손자 손실이다. 후후 불어서 먹어라 하던 그 숨결. 동네 잔치날마다 손을 꼭 잡고 마을 회관까지 데려가던 작은 등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런데 오늘의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개 짖는 소리도, 라디오 뉴스 소리도,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공기를 가득 채운 것은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정적이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초록색 대문, 그가 어릴 적 방마다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던 그 집이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지금 이 문을 여는 순간 끝내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너무 보고 싶어요.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고 마침내 문고리를 돌렸다. 삐걱. 오래된